안녕하세요, 축직멍입니다. 첼시가 부진했던 셀틱전과 달리 이번 프리시즌 경기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경기 내에선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첼시 선발 라인업에는 듀스버리올이 합류했습니다. 지금 위치상으로는 3선 중에 하나로 나와 있지만 공격적인 미드필더기 때문에 저 위치보단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활동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주전급 멤버를 가동한 첼시입니다. 첼시는 지난 경기에서 불안한 후방 빌드업을 보여주며 공을 뺏긴 적이 많았는데요. 이번 경기는 확실히 지난 경기보단 나았고 뺏기더라도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장면에서도 롱킥이 나가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지만 굳이 땅볼로 나가는 첼시입니다. 시즌을 대비한 훈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골키퍼가 끝까지 압박당하는데 롱킥을 하기보다는 줄 수 있으면 땅볼로 최대한 줘보는 첼시입니다. 또 지난 경기에서 어설픈 전방 압박을 하다가 셀틱한테 한 번에 뚫리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 경기는 그런 점들이 조금 보완되어 나왔습니다. 최대한 자신의 맨투맨을 놓치지 않고 계속적인 1대1 마크를 수행하는 첼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팀 입장에서는 공을 줄 데가 없고 결국에는 긴 킥이 나갈 수밖에 없죠. 또 한 가지 변화점이 있었는데요. 지난 경기에서는 제임스가 안쪽으로 좁히면서 인버티드 풀백 롤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안으로 좁혔던 건 왼쪽 풀백 귀스토였고요. 귀스토와 라비아가 더블 피벗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리스 제임스의 장점을 살릴 수 있었는데요. 리스 제임스는 백스리의 오른쪽 스토퍼가 되면서 대인 수비력이라는 좋은 장점을 발휘했고 이렇게 시야가 항상 열려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인 킥을 살려서 반대편으로 전환해주는 패스를 시도했습니다. 확실히 제임스가 인버티드 풀백롤보다는 오른쪽 스토퍼를 볼 때 더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옛날부터 첼시에서 백스리를 쓸 때 오른쪽 스토퍼에 서기도 했고 여러 방향에서 오는 압박을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애초에 시야가 열려있을 때 좋은 킥이 장점이었던 선수니까요. 또 제임스 대신에 인버티드 롤을 소화한 귀스토 역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골키퍼로부터 공을 받아가지고 한 번에 도는 능력이라든지 이렇게 상대의 압박이 들어올 때 능숙하게 개인기로 이겨내고 몸을 돌려내면서 왼쪽 어깨로 공 지키면서 중앙으로 진출합니다. 여유있게 반대편 비어있는 선수에게 공을 툭 찍어주며 전개하는 귀스토입니다. 이런 다재다능함이 꽤나 눈에 띄었던 귀스토죠. 또 왼쪽 풀백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쪽까지 내려와서 공격 가담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마두에케에게 2대1 패스를 신청해서 공을 받고 빈 공간 쪽으로 전진하는 귀스토입니다. 그리고 이 공을 잃지 않고 잘 가지고 앞쪽으로 전진해서 뛰어들어가는 은쿵쿠에게 내줍니다. 그리고 은쿵쿠는 예상 가능한 지역에다 컷백을 주는 게 아니라 아예 뒤쪽부터 빠져들어오는 듀스보리올을 보고 45도 컷백을 내줍니다. 듀스보리올은 여기서 바로 왼발에 갖다 대지만 아쉽게 상대 수비를 맞아버리죠. 이 다음 장면 역시 쉽게 탈압박하는 모습인데요. 자신이 공을 잡아놓으면 압박을 당할 타이밍이니까 그냥 뒷발로 툭 하고 동료에게 밀어줍니다. 약간 끼가 많은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튼 아주 좋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전진 패스 넣어주면서 완전히 미드필더처럼 활용되는 귀스토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귀여운 V를 하고 있지만 실력은 전혀 귀엽지 않습니다. 아주 무섭죠. 지난 시즌 제임스가 없을 때도 충분히 빈자리를 채워줬고요. 프리시즌 정도의 폼을 유지한다고 하면 엔조 마레스카 체제 아래서도 출전 시간을 많이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첼시의 좋은 경기를 만들었던 선수 중에 한 명, 바로 로메오 라비아입니다. 지난 시즌을 통으로 날린 덕에 정말 궁금했던 선수 중 하나였는데요. 듀스버리올이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원볼란치 느낌으로 플레이했던 라비아는 여러가지 면에서 장점을 보여줬죠. 지금도 첼시의 첫 페널티킥을 얻어낸 게 라비아였습니다. 이 공을 은쿵쿠가 마무리하며 경기 시작을 쉽게 갔고요. 지금의 좋은 공격 장면에서도 라비아가 듀스버리올이 움직이는 기우에게 공을 넣어줍니다. 공격의 기점도 될 수 있는 라비아죠. 상대의 역습 상황에서도 제임스와 협력 수비를 하면서 포백업 공간을 잘 보호해줬습니다. 카이세도와 비슷한 듯 다른 라비아입니다. 첼시가 빌드업 할 때는 3-2-4-1 정도의 형태가 되는데 그때 귀스토와 함께 더블 피벗 자리에서 좋은 역할을 수행했고요. 특히 귀스토까지 공격에 가담할 때는 수비적으로 기여를 많이 했던 라비아입니다. 그리고 워낙 많이 뛰어다녀서 활동량도 많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첼시의 두 번째 골 장면인데요. 이때는 듀스버리올이 또 번뜩임을 보여줍니다. 스털링이 사이드에서 공을 잡고 있을 때 듀스버리올이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해줍니다. 그리고 왼발잡이니까 굳이 발을 바꾸거나 접을 필요 없이 바로 타이밍에 툭 찍어서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기우가 이 공을 달려오면서 헤더로 마무리합니다. 이런 장면이 레스터
레스터시티 때 마레스카와 듀스버리올이 같이 있을 때 많이 나왔던 장면인데 첼시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프 스페이스로 빠져나가는 패턴이 아마 이번 시즌 첼시에서도 자주 보일 겁니다. 듀스버리올이 왼쪽 윙어하고 계속 자리를 스위칭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안으로 들어갔다 여러가지 움직임을 가져갔었거든요. 아무래도 뭐 감독도 같고 돌아가는 메커니즘도 비슷하다 보니 자주 사용하던 움직임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는 상대가 챔피언십 선수들이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이라는 거고 이걸 견뎌내면 큰 적응 기간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첼시의 마지막 골은 은쿤쿠의 개인 능력으로 득점을 했습니다. 혼자 무쌍을 찍으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은쿤쿠. 이 과정 속에서 PK를 얻어내고 첼시의 세 번째 골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마레스카 본인도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후방 빌드업에서 실수하는 일도 많을 거고 전방 압박도 처음엔 완성도가 높지 않을 거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준 경기를 봤을 때는 기스토에게 인버티드 롤을 줘보는 거라든지 듀스버리오를 투입해보는 거라든지 여러가지 변화를 주면서 해답을 찾으려는 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결과도 좋았고요. 모든 것을 시간이 해결해주진 않습니다. 다만 첼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많은 어린 선수들 그리고 확고하지 않은 베스트 11 거기다가 커리어 사상 처음으로 감독이란 신분으로 프리미어리그라는 무대에 들어가는 마레스카까지 많은 것들이 새로운 첼시입니다. 과연 첼시는 이번 시즌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